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RBC는 이스라엘, 이란 갈등이 주식시장에 세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시장이 최대 2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업들은 걸프 투자 열풍에 경계해야 할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대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금융 뉴스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세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분석인데요. 특히 RBC 캐피털 마켓이 경고한 세 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아침, 이스라엘과 이란이 4일째 상호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국의 S&P 500 지수 선물은 다시 6,000선 근처까지 반등하며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올해 2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보다는 2% 낮은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장이 강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감춰진 위험 요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RBC의 미국 주식 전략 소속인 로리 칼바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주식의 가치 평가 배수,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위축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식에 대해 느끼는 신뢰가 낮아지면 같은 실적을 가진 기업도 더 낮은 주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중동 위기는 시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칼바시나에 따르면 지난 3, 4월 관세 문제로 시장이 흔들릴 때조차도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다시 평균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심리입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기업의 심리는 최근 몇 개월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업 공개 IPO나 인수합병의 맨드어 등 시장의 활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시장의 활동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바시나는 기업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중동 상황이 자주 언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산불이나 독감 같은 비지정학적 요인조차도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업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할 경우 그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원유 가격입니다.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 유가가 중동 사태로 인해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길 경우 상당한 상승 여지가 있다고 RBC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곧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며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연준의 금리나 계획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RBC는 시나리오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만 0.25%포인트씩 인하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4.4% 수준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 4%까지 오를 경우 S&P 500의 공정 가치는 연말 기준으로 4,800에서 5,20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지수가 5,977선이니 최대 20%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장은 겉보기엔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투자자 심리 위축, 기업 실적 악화, 물가와 금리 불안이라는 삼중고가 시장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재무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도 발표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 무기 시스템에 쓰이는 일부 희귀광물의 수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구석을 찾고 있지만 RBC의 분석처럼 구조적인 위험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한 가지 중요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새 무대가 되고 있는 중동,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투자 열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투자 바람 이면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와 AMD의 고급 칩을 사들이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외국 기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 내 인공지능 산업의 근간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작동하는 AI 모델을 차체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 자부심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백만 개의 AI용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15%나 뛰었습니다. AMD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히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으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때 중국에서 AI 칩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퇴출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현재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도 중동 국가들이 발표한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결국 흐지부지되거나 폐기된 전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차게 시작한 미래형 도시 네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도 예산 초과와 지연에 시달리고 있으며 1단계 건설만 해도 앞으로 10년간 3,7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AI 분야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작한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중동 국가들이 AI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 수요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 고객처럼 당장 실사용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AI 기술이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동의 AI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AI 기술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도 정치적 변수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걸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AI 관련 체제를 우회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는 AI 칩 수출에 국가별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철회하면서 중동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동의 데이터 센터가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경로로 쓰인다는 의심이 커지면 미국 정부가 다시 강력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갈등이 더 확대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공이 폐쇄되거나 주요 도시가 군사적 위협에 놓일 경우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 지역 정부들이 AI 산업보다 국방이나 정치적 안보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민간 기술 투자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동은 지금까지는 미국 기술 산업의 새로운 황금 시장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투자,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사이에서 이 지역은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위험의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